우리의 소원은 아직 통일일까요? 통일은 가치가 있는 꿈일까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게임에 던져지는 것이라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천문학적 비용, 통제불능의 대규모 이주, 정의와 안정이 충돌하는 법적 혼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희생, 그리고 70년의 시간은 이미 너무나 다른 두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통일의 그림자를 직시해봅니다. 통일 2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 통일하면 망하는 5가지 이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냉정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전체 개요. 첫째, 경제 붕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그로 인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둘째, 재정학적 고립. 통일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아닌 안보 공백 상태에서 강대국에 휘둘리는 지정학적 고립 상태에 빠질 위험을 살펴봅니다. 셋째, 통치의 위기.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결합이 낳을 법적, 정치적 혼란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넷째, 통일 비용 독박 세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현재의 청년층 문제를 다룹니다. 다섯째, 사회 붕괴. 이미 너무나 달라진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충돌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경제 붕괴.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논거는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문제는 단순히 많이 든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 추정치는 적게는 수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연구기관마다 극심한 편차를 보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조차 통일 후 1년 동안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77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재정 출혈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추정치의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경제에 즉각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정부조차 비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통일이 되기도 전에 불확실성 세금을 부과하여 우리 경제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확실한 예측마저 비용을 과소평가한 경우가 많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독일 통일 사례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산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교입니다.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서독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대한민국의 적게는 20분의 1, 많게는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무시한 채 독일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재정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은 단순히 북한 지역을 재건하는 투자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구호 비용, 화폐 통합과 같은 제도 통합 비용, 그리고 복지 및 사회보장 비용과 같은 막대한 소비성 지출이 수반됩니다. 결국 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국민과 기업은 가혹하고 영구적인 세금 인상, 통일세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막대한 자본이 북한의 비생산적인 재건 사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 경쟁력은 잠식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 비용은 그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제적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고립.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통일한국은 강대국 경쟁의 한복판에 갇힌 고립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한미동맹부터 강력한 해체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은 북한의 위협이었습니다. 통일로 이 명분이 사라지는 순간 중국은 자국 바로 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미군의 완전한 철수와 한미동맹의 종료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통일한국 내부에서도 반미 여론이 형성되어 동맹 해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란 것이 다수설이지만 최소한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불안정해지고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기본 공식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위험한 지정학적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내부 통합 문제와 경제 위기로 약화된 통일한국이
자체적인 힘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힘과 결속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쪽을 적대하게 되어 국가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고 자국 국경에 친미적인 거대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악몽으로 여길 것입니다. 일본 역시 통일 한국을 불안정한 경쟁자로 인식하여 재무장을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의 유산도 문제입니다. 통일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해체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큰 비용이 드는 과업을 떠안아야 합니다. 만약 통일 한국이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핵무기를 일부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동북아 전체를 핵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국들의 강력한 압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은 지정학적 기회가 아니라 지정학적 수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를 강대국의 게임판 위에 올려놓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셋째, 통치위기. 남북한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제도를 합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체제를 결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며 선전선동에 취약한 2,50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유입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투표 행태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보다는 지역 정체성이나 포퓰리즘적 공약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통일정부의 형태를 정하는 것부터가 지뢰밭입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등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난제는 과거사 청산의 딜레마입니다. 북한 주민을 억압했던 구체제의 엘리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들을 모두 숙청하고 재판한다면 정의는 실현될지 몰라도 북한 지역의 행정 공백과 구체제 충성파들의 반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사면하고 포섭한다면 이는 새로운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률 시스템의 충돌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법은 당과 수령에 종속된 통제수단입니다. 사유재산권이나 적법 절차 같은 핵심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법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법적 흡수는 거센 반발을 낳을 것입니다. 통일국가는 영구적인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통일비용 독박세대.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의 최대 수혜자는 미래 세대일지 몰라도 그 과정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지금의 20에서 40대 청년 및 노동 연령 인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경제적 미래와 삶의 질을 희생하도록 강요받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폭 인상될 소득세와 법인세, 통일세를 통해 북한 재건 비용을 직접적으로 충당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북한 지역으로 쏠리면서 그들의 자산 형성, 주택 마련, 안정적인 은퇴 계획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의지해야 할 사회 안전망은 2,500만 명의 빈곤한 인구가 추가되면서 붕괴 직전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자본주의 경험도 없는 값싼 북한 노동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남한 청년들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일자리 경쟁에 내몰릴 것이고, 이는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민족 수건이라는 감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과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통일은 기성세대가 꾸는 꿈을 위해 청년 세대의 현재를 제물로 바치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의 붕괴. 70년이 넘는 분단은 단순히 국토를 나눈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 개의 다른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일은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영구적인 내부 갈등과 사회 해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극도로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반면,
북한 사회는 국가와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를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통제 불가능한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과밀화된 남한의 대도시들은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거대한 슬럼가가 형성되고 주택,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붕괴하며 범죄율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경제 편입으로 북한의 국영 기업들이 붕괴하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거의 완전한 실업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 복지에 의존하는 거대한 영구적 하층 계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사회 불안과 갈등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 결코 통합될 수 없는 두 계급을 만드는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 우리는 통일의 이면에 숨겨진 5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경제 붕괴.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은 대한민국을 장기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고립. 통일은 평화가 아닌 지정학적 고립을 초래하여 강대국들의 게임판 위에서 우리의 주권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통치 위기.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결합은 기능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법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넷째, 통일 비용 독박 세대. 이 모든 통일의 부담은 결국 현재의 청년 세대가 독점적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 붕괴. 마지막으로 70년 넘게 형성된 가치관의 차이는 통합이 아닌 영구적인 사회 분열과 새로운 계급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정말 통일의 끝에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통일의 잠재력은 없는 걸까요? 다음 2부 통일하면 흥하는 5가지 이유편에서는 통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계를 돌파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중심을 잡다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